안녕하세요, 아시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발생하는 가장 큰 위기 중 하나가 바로 투자하고 있는 주식의 상장 폐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투자하는 중에 상장 폐지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상당합니다. 그 전에 조짐이 있기는 하지만 설마 하다가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되고, 보통 거래 정지 기간 동안 개선 기간을 부여받는데 이후에 개선이 안 될 경우 적립매매 후에 상장 폐지가 되곤 합니다. 저는 운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 그런지 20년간 투자하면서 상장 폐지를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투자한 기업이 투자 이후 수년이 지나서 상장 폐지가 된 적도 있고, 직접 투자하진 않았지만 본의가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좋게 이야기했던 회사가 상장 폐지되거나 한 적은 있긴 합니다. 며칠 전 구독자 한 분께서 상장 폐지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 영상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기왕이면 제 나름의 노하우를 공유해서 상장 폐지 피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저 역시도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않고 무상패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 영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상장 폐지 가능성이 낮은 종목을 투자하는 것이고, 이후 투자한 종목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돼야 할 상패 가능성이 낮은 종목을 선정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올린 영상인 투자하기 위험한 기업 파악하는 5가지 방법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투자한 종목 모니터링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좋아 보여서 투자를 하더라도 상황은 지속적으로 바뀌게 마련입니다. 회사가 안 좋아지는 부분들을 체크해 주어 적절한 시점에 매도할 경우 상장 폐지를 피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모니터링을 통해 회사가 안 좋아지는 상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과 이익 감소. 회사가 위험에 빠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실적이 감소하는 부분입니다. 경험 많은 투자자는 매출과 이익의 변화를 시계열로 봅니다. 연간, 분기별로 상승하느냐 감소하는지를 파악을 하는데, 산업에 따라서는 주기적으로 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가 크게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는데, 업종별 기업별로 자세하게 보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익의 감소 추세가 확연하고 1년 이상 안 좋아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특히 코스닥 기업의 경우에는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4년 연속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면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되고, 개선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알아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매출과 이익 감소를 피하거나 숨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의도적인 분식이 아니더라도 결산 시점에 맞춰 협력업체에 도움을 구하고 나름의 편법 같은 방법을 써서 실적을 미리 끌어오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애교고, 실제로 분식에 가까운 행위도 종종 발생합니다. 일시적인 매출 밀어내기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이후 실적 감소로 회사 상황이 안 좋아지며 상폐의 길을 가는 회사도 가끔씩 보긴 했는데, 10여 년 전쯤 상장 폐지되었던 전자기기 업체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되기 1년 전쯤에 경쟁 1위 업체에 비해 10% 이상 싼 가격으로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 중심으로 몇 개월간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해서 온라인 쇼핑 해당 카테고리 1위를 하면서 동시에 주가 부양을 했는데, 이때 쇼핑 가전 담당 베테랑 MD 분께서 영업 담당자로부터 말을 듣고, 이제 우리가 계속 올라간다, 업계 1위로 계속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상당한 실적 유지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거기에다가 본인이 직접 그 온라인 쇼핑 판매 순위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투자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 몇 달 안 돼서 회사는 감자를 한 2번 정도 하고 갑자기 매출 순위도 급락을 하면서 1,000만 원 정도 투자했던 게 6개월 만에 50만 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업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업계 내부자의 말을 듣고 또 확실하게 이제 매출 실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해서 매우 안 좋은 결과가 좀 일어났죠. 결국 이 회사는 또 상폐가 됐습니다. 과거 MP3 플레이어나 내비게이션, PMP와 같이 진입 장벽이 낮고 급속도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가진 회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상장 폐지 직전에 매출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를 과거에 여러 번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내부자를 통해 들은 정보로 하는 거래는 불법입니다. 이런 사례가 남긴 교훈 중 하나는 투자하고 있는 회사와 동종 기업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매출 이익률, 재고 보유기간, 판매 관리비, 마케팅 비용 등 업계 평균 수준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왜 그런 건지 투자자는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출 채권과 현금 흐름을 잘 비교하고 재고 자산 부실 여부를 잘 확인하는 부분인데, 앞서 얘기한 대로 회사가 어려워지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매출과 이익만 보면 회사가 어려워지는지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데,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매출과 이익의 질을 좀 더 자세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매출채권, 재고자산, 현금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기준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웬만한 기업들은 이 부분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매출채권은 한마디로 물건 팔고 받을 돈입니다. 팔고 나서 돈을 못 받으면 장부상 흑자라도 회사가 어려워집니다. 매출채권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성격, 거래처는 어디인가, 연체율 등을 체크해줘야 됩니다. 연체율은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거래처는 사업보고서 내에 사업의 내용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만약에 표시가 안 돼 있으면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늘었는데 매출채권이 매출 증가율보다 크게 늘었다면 밀어내기 매출이 아닌가, 부실 요인이 있나 확인해 봐야 합니다. 거래처도 중요한데 정부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채권 부실률이 낮은 편인데 알 수 없는 관계사의 매출을 일으킨다거나 확인 불가능한 해외 매출이 갑자기 커진다면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영세업체의 어음이나 외상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경우 잠재적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매출 조작으로 실적 조작하는 업체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특히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경우 거의 7-80% 정도가 이러한 확인 불가능한 매출과 이익을 장부상으로 조작을 하다가 10년 정도에 걸쳐서 대부분 상장 폐지된 전례가 있습니다. 동종업체 비슷한 품목을 다루고 있는 경쟁업체에 비해 이익률이나 재고율, 인력 구성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 지나치게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경우도 의심해 봐야 되고, 해외 업체의 경우에는 실사가 어렵기 때문에 조작이 쉬운 부분도 감안해야 됩니다. 관계사를 통해 허위 매출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오너가 관계된 다른 회사에 매출을 발생시키고 재무제표상의 매출과 이익으로 기록이 됐는데 장기적으로 못 받는 매출일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좀 이상하다 싶으면 분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상의 재무제표 주석 항목에 들어가서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의 상태에 대한 항목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이런 게 규모가 크거나 늘어나면 좋지 않습니다. 매출은 발생시켰는데 장기적으로 받을 수 없는 매출채권이 많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앞으로 설명할 현금 흐름과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물건을 매매했는데 항상 성금을 받고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외상 매출이 있을 수도 있고 계약상 납품은 일정 기간 이후에 대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상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지속될 경우 돈을 못 받거나 미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출채권과 현금 흐름을 잘 비교해서 관찰하는 게 투자자의 자산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처음 투자할 때 좋았더라도 보고서 나올 때마다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합니다. 재고자산은 물건을 만들기 위한 재료나 만들어진 완제품 중에 아직 팔리지 않은 것들을 재고자산 항목으로 관리하고 또 유동자산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보는 중요한 포인트는 감가상각 여부와 같이 얼마나 현재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가와 재고관리가 얼마나 잘 되는가입니다. 경기가 안 좋거나 경쟁이 과열될 경우 일시적으로 재고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늘어난 재고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다 보면 상당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완제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히 위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재고자산으로 스마트폰 완제품을 잡고 있으면 보통 2년 정도 지나면 출시가의 마이너스 50에서 70% 정도 할인돼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품목들을 재고로 갖고 있으면 재고자산을 꼼꼼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모두가 잘 아는 애플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스티브 잡스 시절에는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의 상징과도 같은 회사여서 잡스 사후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잡스가 떠난 지 이제 1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꽤 오랫동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품의 혁신이 아닌 현재 CEO인 팀 쿡이 공급과 재고 관리에 엄청난 능력자인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고자산과 밀접한 SCM, 공급망 관리 시스템이 애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다른 기업의 재고 보유량과도 비교해 볼 때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 애플의 재고 보유량은 평균 5일 정도 수준입니다. 개인용 PC 업체인 델 컴퓨터 같은 경우도 재고 보유량 10일이어서 거의 글로벌 탑 수준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재고 보유량이 21일인데 애플은 이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엄청난 재고 관리 능력을 가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재고 보유 기간 자체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투자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투자한 기업의 재고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됩니다. 재고 가격이 시장 가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테면 원자재를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재고 자산의 가치가 시장 가격 변화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의 경우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보유 원자재에 대해 대출을 상당 규모로 받는 경우가 많고, 원자재 가격 변화에 따른 해지를 위해 파생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회사의 경우 감가상각 측면보다는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변동의 변화와 대출금리 변화, 회사가 가입한 파생 상품에 대한 조사를 잘해야 합니다.
회사가 매각을 하거나 경영자가 변화하는 경우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경영권 변화가 있을 경우 투자자는 긴장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회사를 잘 이끌어왔던 창업주가 상장회사를 매각한다면 후계자가 없어서라든가 경영에 흥미를 잃어서 쉬고 싶어서 팔아서 돈을 좀 쓰고 싶어서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만약 사업의 전망을 어둡게 생각해서 매각하는 것이고 매각 주체가 경쟁사나 관련 대기업이 아니라 기업 사냥꾼, 정체를 파악하기 힘든 사모펀드, 과거 주가 조작 등으로 전과가 있다거나 심지어는 조폭 출신이 인수한다거나 그렇다면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라면 보유하고 있던 회사가 이런 정체불명의 인수자에게 매각된다면 그 시점에서 매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이들이 작전 세력이라 생각해서 한번 시세를 주겠지 생각해서 주가 급등 시점을 기다리다 시비 발행으로 한번 당하고 보유 현금으로 이상한 부실기업 인수해서 빼먹고 유중 한번 하고 감자하고 그러다 상패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수 시점서부터 1년, 2년 계속 주가가 빠지기만 하는 거죠. 회사는 점점 부실해지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장 폐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가끔 보면 굉장한 투자 수익을 내었던 슈퍼게임이나 고수와 같은 분들이 투자한 종목이 상장 폐지되는 일도 일어나긴 합니다. 정말 멀쩡했던 회사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급격한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외부적으로 드러나진 않았는데 정관계 네트워크를 통해 승승장구하다가 정권교체 이후 매우 안 좋아지는 회사도 있습니다. 모회사나 자회사 부실로 인해서 함께 망해가는 회사도 있고, 천재지변으로 인해 복구가 안 되는 수준으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구설이나 인재로 인해 소비자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 꼼꼼하게 파악하고 조심해도 회사의 불가항력에 가까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도 자만심으로 인해 리스크 요인들을 간과하다가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투자 비율 조절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투자 비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분산 투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총 자산 대비 투자 대상 비율 측면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 투자 대상 여러 군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한 종목에 전체 자산 대비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투자를 하게 되면 큰 성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회복 불가능한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산이 100억인데 한 종목에 5억을 투자해서 상장 폐지가 되면 그래도 버틸만 한데, 전 재산이 1억인데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상장 폐지가 되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비중이 아닌 전체 자산 대비 일정 비중을 넘어서는 투자는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보통이나 평균적인 투자자라면 총 자산의 20%를 넘어간 투자는 가급적 하지 말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레버리지나 대출을 쓰는 경우라도 가급적 투자액의 20%를 넘지 않는 선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안 쓰면 훨씬 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남들보다 반발자국 빨리 행동할 필요가 있는데, 회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려운 순간에 빠져나온다기보다는 다른 투자자에 비해서 반발자국만 빨리 행동으로 옮기더라도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두가 상황 개선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순간 급격한 폭락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어려운 상황 초기에 좀 더 빨리 대피하면 좋지만 남들보다 반발자국 빨리 움직이기만 해도 그 차이는 상당합니다. 다만 반발자국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는 많은 관찰과 연구조사,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행에 대한 결단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한 종목이 상장 폐지되더라도 다른 투자로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동원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이라든가 아니면 돈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대비하고 있어도 불행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좋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무너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큰 손실, 상장 폐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만큼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놓고 와신상담의 자세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투자는 물론 인생 전반의 턴어라운드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운전자는 항상 무사고 운전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투자자라면 항상 무상패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항상 즐겁게 투자하고 성장하는 투자자 되세요.